어제부터 새 정부 5년을 구상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동을 걸었죠.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권영세 전 선대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후 2시에요.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수위 운영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수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7개의 분과, 그리고 1개 위원회, 그리고 2개의 특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제 분야가 거시, 재정, 금융을 다루는 1분과, 그리고 산업을 담당할 2분과로 나뉜 것도 눈에 띕니다. 과거에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 때는요, 대변인들이 인수위원장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발표를 했다는 게 주목된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의 임명으로 이 국민 통합 정부 실천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 자체도 굉장히 이제 약속을 지키는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정권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기획위원장을 직접 소개하고 이분들과 함께 정권을 인수하겠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직접 소통한 모습, 이것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상의 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전에 이제 대변인이 인선을 했을 때에는 인선 배경을 이 국민이 알기가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당선인이 직접 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바로 즉석에서 이 기자들과의 어떤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왜 이런 인선을 했느냐, 이것을 이제 추가 설명을 임사권자인 당선인에게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은 그만큼 어떤 국민과의 어떤 거리를 좀 좁히는 의미도 있고요. 뭔가 이 오해 소지를 좀 줄이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인수위원회 조직도를 보면 기존 조직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획위원회라는 조직이 눈에 띕니다. 이번 인수위에서 처음 생긴 조직인데, 기획위원장으로는 경선 당시의 경쟁자이자 또 선대본부에서 맹활약을 했던 정책 공약을 설계한 인물이기도 하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발탁됐습니다. 인수위라는 건 한 두석 달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애프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서비스 하러 가시는 겁니까? 애프터 서비스 기사세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자원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파고들어야 되니까 제대로 보고를 받아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조합을 해서 국민들한테 현실적인 그 약속의 이행 결과를 택배로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네, 원희룡 위원장. 자, 기획위원장 본인의 역할을 정책 공약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 기획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왜 원희룡 전 지사가 맡게 됐는지 그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분들은 인선하느라고 한동안 정신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어떻게 채울지, 또 각 분과의 간사는 누구로 하고 이런 식으로 챙기는데, 그러다 보면 초창기에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 어떤 정책을 다룰지에 관한 부분이 공백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희룡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윤석열 후보의 선거 과정에서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수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정책 분야 준비에 대한 공백 없이 빨리빨리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겠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당선인의 정책과 관련한 뜻을 제일 잘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수위에 직접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할 예정으로
뭐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형식을 갖추느라 내용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획위원장을 맡은 원희룡 전 지사가 그 부분에 핵심적인 영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요. 원희룡 위원장을 기획위원장으로 딱 임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격이 좀 높아진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아, 그렇긴 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집권을 한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이런 이 당직자들 소속 의원들의 노력이 한데 모아져서 이제 집권을 했는데 아무리 이제 단일화라고 했지만 어떻게 안철수 위원장에게 모든 인수위의 권한을 다 주느냐. 아하.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을 만든 대다수가 이 국민의힘과 당원과 이 지지자였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약간의 이제 뭐랄까요. 원희룡 기획본부장으로 그 직위를 위원장. 좀 격상시키면서 그러면서 좀 균형을 맞춘 측면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인 안철수 위원장. 지난 2012년 이른바 안풍을 일으키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치적 순간마다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이번에 정치 입문 10년 만에 드디어 이 행정부 첫 입성에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제 실행력을 증명해서 들으신 것처럼 안철수 위원장도 스스로의 약점으로 이 행정 경험이 부족한 점을 스스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적인 존재감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번 인수위 운영이 안 위원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다시 또 재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의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도 함께 맡게 되는데 이 부분도 또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을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을 잘 해내고 코로나 특위위원장을 잘 해내서 역시 안철수다. 근데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면 확실하게 정치적 재기에 성공을 하고 차차기 이 유력한 대선 주자로 이 급부상할 수 있는 이제 차기 뭐 이렇게 그 차기 주자로서 이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단순히 정권을 인수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다양한 공약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을 이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거든요. 이걸 무리 없이 잘 해내서 국민들이 볼 때 아, 역시 안철수가 맡으니까 무리 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빨리빨리 잘 추려서 이렇게 그 집행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면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혼란이 빚어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가부 폐지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리 없이 조정해낸다라면 안철수의 어떤 정치력을 평가받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어떤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좀 용두사미로 끝나는 이런 결과를 맺는다라면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하는 어떤 이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철수 위원장에게는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그렇다 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가 솔직히 주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번이 본인의 능력과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안철수 위원장이 초대 국무총리까지 맡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하마평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당내 중진인 정진석 의원, 호남 출신인 박주선 전 의원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 원칙을 묻는 질문에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모시겠다.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는 국민 통합이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었죠. 자,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철학이 국무총리 인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